자, 사회 체크업입니다, 여러분. 자, 1번에 보시면, 자, 영아에게서 고형 식이를 준다는 거 있는데, 고형 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준다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유식을 언제부터 준다고 했습니까? 6개월 정도쯤에부터 준다고 했는데, 보통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자, 1번 문제,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이가 나면서부터죠. 이가 언제부터 처음으로 올라옵니까? 생후 6개월. 그죠? 6개월 정도부터 치아가 나니까 그때부터 몇 개월까지? 12개월까지. 요때 이유식을 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유식을 할 때는 이가 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엄마가 막 고기부터 주고 이렇게 다져서 막 소고기 죽 깔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부터 준다? 곡류, 쌀 같은 거 빻아가지고 곡류, 그 다음에 주고, 두 번째는 야채, 이제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단계 과일, 그리고 마지막이 육류 주겠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주는 이유식을 주는 순서는 곡류부터 해서 야채, 과일, 육류. 자, 육류라는 말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다는 거. 그게 이유식입니다. 그럼 이때 이유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했을 때, 아동간호에서 여러분 모성간호에서 했죠. 우리가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게 뭐예요? 철분이죠. 왜? 아기가 철분을 가지고 엄마 자궁 안에서 나간다 그랬죠. 몇 개월치 먹을 걸 가지고 6개월치 먹을 걸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당한다 그랬어. 그런데 6개월치가 다 바닥이 날 때쯤 되면 철분이 없죠. 그럼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 뭐가 나는데 6개월 때 하악류 중절치라는 치아가, 유치가 처음 올라오니까 이때부터는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후 6개월에 이유식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4번에 보시면 철분 요구량이 이때 느니까, 그리고 이가 나니까 소화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유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유식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좋아해요. 엄마 젖을 더 좋아하지 이유식 하나도 맛있어 안 해. 그래서 이유식은 언제 한다? 수유 전에 이유식을 제공해야 돼. 젖 먹이고 나서 하면 절대 배불러서 안 먹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이유식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수유를 통해서 충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수유 전에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할 때는 엄마가 기쁘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음식을 막 매일매일 바꿔서 준다? 좋지 않아요.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입맛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한 4일에서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간격을 두고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거야. 안 먹으려고 유난히 그래. 그럼 싫어하는 음식은 억지로 준다 안 준다? 억지로 주지 않는다. 억지로 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유식을 주면 맛이 없어서 해 하고 혓바닥으로 내뱉을 거야. 그래서 줄 때는 혀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혀 안쪽으로 넣어서 뱉어내지 않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혀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정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유식은 자, 6개월에서 12개월 외우세요. 그리고 곡류, 야채, 과일, 고기 순서로 준다는 거. 이유식 전에, 수유 전에 이유식을 먼저 주라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4일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주라.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2번에 보겠습니다. 자, 체크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뇌수종이래요. 뇌수종은 뇌에 물이 찬 거죠. 그럼 뇌에 물이 찼으니까 뇌압이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겠죠. 뇌압이 상승했을 거야. 그럼 뇌압이 상승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자, 뇌압이 상승했어요. 뇌압이 올라갔어요. 누구에게? 영아에게 올라갔어요.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둘레가 어떻게 된다? 머리둘레가 커져요. 머리압이 올라가면서 빡 하고 올라가니까 머리둘레가 커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두피에 있는 정맥이 압이 올라가니까 핏대가 팍 쓴 것처럼 두피 정맥이 어떻게 된다? 확장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개골. 아기들은 아직 천문이 안 닫혔잖아요. 그래서 두개골 봉합선, 아직은 다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봉합선이 어떻게 된다? 머리가 둘레가 막 커지면서 우리가 살이 쪘을 때 옷이 드드득 트지는 것처럼 두개골 봉합선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자, 뇌압이 올라가면 아기들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 천문이 팽창한다. 그래서 천문이 올라온다 이런 말하면 뇌압이 올라갔을 때, 그럼 천문이 푹 꺼지는 경우는 언제다? 탈수가 됐을 때 꺼진다 그랬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아기들한테, 어른은 아니야. 어른은 천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머리둘레가 커집니까? 아니잖아. 이건 영아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뇌압이 올라갔을 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죠. 자, 간호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얘네들은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극을 주지 말 것. 자극을 주지 마세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절대 안정이니까 머리를 둘레를 왔다 갔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절대 안정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안정이긴 하지만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줘야지. 그래야 머리의 압이 밑으로 내려가죠. 중요한 간호 두 번째 간호가 어떤 게 있다? 침대 머리를 상승시키겠습니다. 침상 머리 쪽을 상승시킬게요. 올려줄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올려줍니까? 그랬을 때 한 30도 정도 상승시키겠습니다. 그래야 머리의 압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고 뇌를 다쳤을 때는, 여러분 뇌 손상이 있을 때는 항상 의식을 체크하겠죠. 의식을 체크할 거야. 이게 만약에 성인이라면 어떻게 체크할까요?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어적 자극, 질문하겠죠. 근데 애기들은 질문해도 뭐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주로 어떤 걸 볼까요? 동공반사. 그죠? 동공, 빛을 탁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때 동공이 쪼그라드는지 아니면 해블레하고 커져 있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아기들은 조금 전에 머리둘레가 커진다 그랬잖아. 머리둘레가. 그럼 머리둘레가 커지니까 얼마나 뇌압이 올라갔는지를 알아보려면 머리둘레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둘레를 측정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더 커졌다면 뇌압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또 어떤 것도 할까? 천문이 팽창하는지 그 여부도 자주자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아이한테는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성인도 머리 압이 팍 올라가고 할 때 혈압이 올라가겠지. 혈압이 올라갈 때는 수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이 팍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수액의 용량을 어떻게 해줄까요? 줄여야 돼. 그래서 수액량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몇 퍼센트는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수액의 양을 줄이겠다 하는 거. 그런 게 뇌압이 올라갔을 때 간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압이 올라갔을 때 간호가 요런 간호들이 들어간다는 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간호는 어떤 게 있다? 여기에서 침상 머리를 상승시킨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안정이라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뇌수종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가 뭐냐? 이 말은 뇌압이 올라갔을 때 증후를 감시한다. 증후가 어떤 거 있었어요? 머리둘레가 커지고 두피 정맥이 확장되고 두개골 봉합선이 드드드드드 터지고 그리고 천문이 팽창되는 거죠. 그거를 관찰하자.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빨리 따라오십시오.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임신성 고혈압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정답은요, 1번이에요. 태아의 성장을 제한한다. 즉 태아가 잘 큰다 안 큰다? 안 큰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성 고혈압 한번 언급할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에는 단지 혈압만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많은 경우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상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고혈압, 혈압도 있죠. 혈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단백뇨.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부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임신 중독증 해서 3대 증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 하면 임신 중독증 그것 떠올리세요. 임신 중독증 되셨어요? 그럼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 세 가지야. 그럼 이 세 가지를요. 임신 중독증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경련이 일어나지 않은 이 단계를요.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자간전증. 그래서 자간이라는 말은 경련을 자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간전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련이 일어나기 전 증상 그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게 고혈압, 단백뇨, 부종 세 가지만 보는 거야. 그럼 이때 관리를 잘했다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요. 경련이 동반될 거야. 그럼 경련이 동반되는 단계는요. 자간증이라고 합니다. 왜? 자간이 제가 경련이랬잖아요. 간질. 그죠? 그럼 자간증 단계 때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 고혈압, 그 다음에 단백뇨, 그리고 부종 당연히 있겠지.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동반된다? 경련까지 동반되는 거를 자간증이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간전증이나 자간증을 보일 때 이때 임신성 고혈압일 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간호. 자, 이때 간호는 우선은 임신 중독증에서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안정해야지. 이때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안정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좀 한번 조절해 줄까? 식사. 자, 이때 식사는 혈압이 있다면서 혈압이 있으니까 어떻게 먹을까요?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저염. 그죠? 저염으로 먹겠죠. 그 다음에 또 이때 몸이 붓는다면서요. 그죠? 몸이 부으면 뭐도 줄여야 돼? 염분도 줄여야 되지만 수분도 제한해줘야 되지 않나? 수분도 줄여야 되겠죠.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저염 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아셨죠? 소금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뇨를 보이는데 단백뇨라는 거는 단백질은 그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 태아 골격을 만든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되잖아. 그때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많이 먹어줘야지. 많이 먹어줘야 태아한테 골격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단백으로 준다는 거. 고단백으로 준다는 거. 또 이 사람들한테는 부종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부종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를 재야 돼? 섭취량. 그리고 또 배설량 측정하겠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다? 자주 뭐를 재야 돼요? 부종이 있으니까 체중 체크해야 되겠죠. 체중도 재야 되겠죠. 체중도. 그래서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해야 부종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자간증 단계가 되면 경련까지 동반된다고 그랬죠. 그럼 경련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유지고 그리고 경련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경련이 악화되는 거는요. 밝으면 악화돼.
경련은 실내가 만약에 밝게 해놓으면 악화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할 때도 경련, 자간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커튼을 닫혀놔, 병실에. 그래서 꼭 막 바깥에 비가 막 쏟아질 것처럼 어두운 날씨 있죠. 그렇게 병실을 세팅해요. 그래서 어둡게 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우면 경련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련할 때는 여러분 안 적어도 마사지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보호대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묶어두고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경련을 할 때는 기도 유지, 그래서 분비물 같은 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고개 옆으로 해주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그리고 헐렁하게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이런 것 등이 들어가겠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자, 경련을 자간 임신성 고혈압일 때는 저염 그리고 수분을 제한하고 고단백이라는 거, 그리고 부종을 알아보려고 섭취량, 배설량, 체중 측정한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답은 여기서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한번 보시겠어요? 보기 2번에 보면 태아기형이라고 했죠. 태아기형. 자, 태아기형이라고 하면 이게 아이가 기형이다 이래 말할 때 어떤 게 기형입니까? 자, 제가 말하는 거 이거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국의 파열, 입천장이 트어졌대. 그래서 콧구멍하고 연결됐대. 이거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기형 맞아. 국의 파열, 기형이야. 애기들한테 나타나는 기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문해아, 이거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기형 맞아요. 문해아, 기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둘레가 작다, 아니 머리 사이즈가 작다 하는 걸 뭐라 그래? 소두증이라고 하죠. 이거 기형 맞아. 기형 맞아. 되셨습니까? 이런 건 기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쇄골, 골절. 이거 기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형이 아니라 뭐예요? 외상이야. 다친 거죠. 다친 거. 분만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저기 두개내 출혈. 머리 안에서 출혈이 조금 생긴대요. 이거 기형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분만하다가 억지로 분만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쳐서 애기 머리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외상이에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거와 기형이라는 거는 다른 거죠. 되셨습니까?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자, 출산한 지 일주일이 지났대요. 자, 신생아네요, 여러분. 신생아. 신생아는 생후 얼마 아기를 말합니까? 28일 또는 혹시 한 달 이내 이렇게 말해도 맞다고 하세요. 28일 이내 아기를 신생아라고 하겠죠. 그럼 신생아들은 특징에서 뭐가 있다? 맥박이 몇 번이 정상이에요? 맥박은 분당 120에서 140회. 120에서 140회 정상이죠.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맥박이 불규칙한 게 정상인 거예요. 불규칙합니다. 맥박이. 그래서 막 땡깡을 부렸을 때랑 안정적일 때랑 맥박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생아는 맥박이 불규칙하면서 어때요? 지금 보니까 빠르죠. 그래서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하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또 호흡은 한번 볼까? 호흡. 자, 신생아들은 호흡을 어느 정도 숨을 쉽니까? 하면은 숨 쉬는 거는 자, 분당 1분에 30에서 60회의 호흡을 해요. 숨을 쉬어요. 자, 그러면 어른보다 어때요? 빠르지. 근데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요. 신생아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애들은요. 호흡도 어떻다? 불규칙합니다. 규칙적이다면 틀렸어요. 불규칙해. 그래서 막 땡깡 부를 때는 응애 하고 올 때는 호흡수가 빠를 거고 조금 안정적일 때는 좀 떨어질 거고 이게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호흡은 빠르고 불규칙하다. 맥박도 빠르고 불규칙하다. 되셨습니까? 두 개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 혈압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참고라고 했던 거는 달달달 외우지는 마 아셨죠? 자, 혈압은요 한 70에 40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생아들은요 어디로 숨을 쉬지? 배로 숨을 쉴까요? 가슴으로 숨을 쉴까요? 복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해요. 그럼 아기가 만약에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흉골이 푹푹 꺼진다 보기에서 나오면 그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배가 들쑥날쑥 해야 돼. 되셨죠? 그거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여러분 1번에 보시면 호흡이 30에서 60회고 불규칙하고 얕은 호흡이라는 게 깊이 안 쉬고 하면서 빨리 불규칙적으로 쉰다. 그리고 복식 호흡이다 하는 게 특징이죠. 답은 1번입니다. 요 나머지도 좀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중에서 맥박, 호흡은 2가지 숫자까지 다 기억을 하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아토피. 자, 아토피 피부염은요, 왜 생기는 거예요? 유전이 있어.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있든지 알레르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이야. 그런데 유전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의 영향도 있습니까? 환경의 영향도 있어요. 환경의 영향. 그래서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 그럼 환경이라고 하면 꽃가루, 집에서 뭐 털인형 또는 강아지, 뭐 이렇게 반려동물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환경의 영향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 애들은 가장 큰 특징이 가렵지, 소양증 엄청 심하겠죠. 그럼 이때 이 아이들은 건조하고 가려우니까 비누를 쓸 때 어떤 비누가 좋을까요? 중성 비누가 좋겠죠. 중성의 보습 비누, 그거를요 습윤성 비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에 보시면 알칼리성 비누가 아니고 중성의 습윤성 비누를 쓴다라는 거. 그거 고쳐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 있죠. 그게 꽃가루든 동물의 털이든 진드기든 먼지든 있죠. 음식이든. 자,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물질과 자주 접촉을 해서 면역력을 키운다. 보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X. 알레르기는 키워지는 게 아니야. 적응한다고 무뎌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알레르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가 피한다 하는 말을 할 때 회피라고 하죠.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 말이에요. 알레르기를 피하라. 그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걸 피하는데 주로 이게 만약에 4번에 보시면 털 인형이라면 털 인형 X 피하는 거죠. 그 다음 보기 2번 볼래요? 보기 2번에 보면 집안의 알레르기 원을 제거하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라. 피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틀렸어. 왜 틀렸냐면 끝에가 보충 시기로 봐봐요. 고알레르기 시기를 주라 그랬죠. 고알레르기 시기가 무슨 말이야?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 주라는 소리죠. 아니라니까. 회피요법이라니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피해야 될 음식에 피할 음식에 어떤 음식이 들어간다? 저것이죠 여러분. 초콜릿 이런 거 피해야 돼. 그리고 또 달걀 이런 것도 안 좋아요. 특히 달걀은요 노른자보다 흰자가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애기들 이유식을 할 때요 달걀 같은 거 먹일 때도 흰자는 이유식 좀 마지막에 해. 보통 이유식이 아까 6개월에서 12개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흰자는 한 12개월 정도쯤에 먹여요. 흰자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달걀 흰자, 달걀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땅콩. 그 다음에 또 우유. 그리고 생선 요런 거는 전부 다 피할 음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 것. 되셨습니까?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엄청나게 가렵다 그랬죠. 소양증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려운 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 목욕이 뭐 있지? 중조목욕 기억나요? 중조목욕, 그 다음에 또 전분목욕 이런 거 떠오르죠. 소양증에.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 좋아요? 가려울 때 안 좋죠. 차가운 물도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는 게 좋겠죠. 미온수 하면은 소양증.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은 막 긁어서 상처날 수 있죠. 그래서 손에 긁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어린애들이라면은요, 팔꿈치 보호대 해주겠죠?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뭐도 가능해요? 장갑 보호대 낄 수도 있겠죠. 장갑 보호대 되셨습니까? 자, 요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소양증에 파우더 발라주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돼. 떡져서 더 문제가 돼요. 악화돼요. 파우더 X 되셨습니까? 자, 아토피 알아두십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처음이라 이렇게 양이 많아서 좀 더딘 것 같아도요,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믿고 여기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볼게요. 자, 6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별하자는 거죠. 그럼 간호조무사는 자, 하면 안 되는 일에 어떤 일이 들어가냐면요. 간호조무사 업무. 자, 간호조무사 업무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것만 해볼게요. 안 되는 거 하지마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들어간다? 여기에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X, 처치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드레싱을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드레싱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돼요. 드레싱을 준비한다 이런 말 하면 그거는 괜찮아. 근데 드레싱을 실시한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런 말이 있어도 하면 안 돼. 그럼 검사물을 채취한다는 말은 피를 체열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간호조무사의 독단적인 업무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러면 X.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아. 검사물을 수거한다 또는 운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맞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는데 조금 전에 채취한다 이런 말하면 X.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말하면 의료진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약을 투여한다 이런 말하면 안 돼. 직접적으로 약을 주는 것도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 자, 간호 업무를 분담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X예요. 자,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를 분담한다. 간호사 업무를 분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업무 자체는 간호사 업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간호사 업무를 우리는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요런 거 간호조무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처럼 치료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간호조무사는 전문직 요원이다 했는데 전문직 요원이면 의료인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자인데 몇 명만 돼요? 5사람만 되는 거죠. 누가 들어가요? 의사 3사람, 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 의사,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간호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조산사, 아기 출산을 돕는 조산사. 자, 이 사람들이 의료인 5사람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간호조무사에
자격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9월 24일 날 시험을 치면 자격증이 나오겠죠.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한계 또는 업무에 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누가 정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여러분 누가 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되셨겠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실 거 아니에요. 취득하실 거예요. 꼭 반드시 내년 3월이 아닌 이번 9월에, 그죠? 이번 9월에 꼭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간호조무사 이번에 치시고 나면요, 올해는 안 해도 돼. 보수교육을. 올해는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면 돼요. 올해는 시험 취득한 해는. 근데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이 보수교육은 얼마마다 받는다? 매년 받아요. 1년마다 받아요. 그리고 몇 시간을 받는다? 8시간을 받을 거예요. 매년 8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국가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신고라는 걸 하게 돼 있어. 그럼 자격신고는 내가 자격증을 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해야 돼. 그 신고는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하겠습니다. 3년마다. 누구한테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같이 정리해 버리십시오. 봐주실 것.